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끝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 답변을 조금 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돈님. 네. 다가와서님 반갑습니다. 섬지화인 반갑습니다. 네. 구상본 PD님도 이제 인기가 많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시스로로님 반갑습니다. 네. 길따라님 질문 보겠습니다. 간간히 도수치료하고 있는데 도수치료 안 하면 아프고 약도 안 먹으면 아파서 신경주사 맞을까 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증이랑 부종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아서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경차단 주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금기되어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트리암실론, 그거만 쓰지 않게 된다면은 척추 신경주사는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저는 주로 덱사메타손과 리포타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리포라제랑 그런 안전한 성분을 쓴다면은 염증 가라앉히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하늘공방님, 발 복숭아뼈 내려오는 옆쪽에 힘줄이 넓어져서 걸을 때마다 약한 통증이 있는데 통증의 강도는 걸을 수는 있고 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압박병동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약 처방했는데요. 수술해야 한다고 무슨 파쇄, 파형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발 복숭아뼈, 복숭아가 바깥쪽인가요? 옆쪽에 힘줄이 넓어져서 보통 이제 5번째 발가락 옆쪽에 뼈가 자라나면서 뭐 부주상골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거 힘줄이 이제 원래 위치에 붙지 않고 좀 뒤에 붙으면서 인대가 좀 늘어지면서 그걸 수술을 많이 하긴 하는데 발목 자체가 많이 접질려지거나 통증이 많이 심하면은 그걸 제거하고 재위치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재활이라든지 주사치료 좀 도움이 된다 하면은 수술을 조금 미루고 병원을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에 계시면 한번 찾아오세요. 네. 그리고 시소님, 무릎 통증으로 엄청 아프진 않지만 계속 아파서 병원 갔더니 MRI상 무릎 연골이 연골판이겠네요. 연골판이 파열돼서 수술하라고 합니다. 수술 어느 정도 기간이 걸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연골판이 파열된다면요, 그걸 꼬매냐 안 꼬매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지는데 퇴행성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는 바로 걷는 건 가능하고요. 단 이제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반드시 봉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봉합하고 나서는 깁스도 하고 재활 치료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타입에 따라 어느 질병인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는 진단하는 선생님이랑 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새님, 척추 전방 전이적인 증상이 심하지 수술이 필요한가요?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재활이나 비수적 치료 방법을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벌새님이 주셨는데 질문이 수술을 전방전이증 수술해야 되냐? 보통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MR을 찍지 않습니까? MR 찍었을 때 뭐 예를 들어 5번, 6번이 틀어져 있다. 근데 이게 삐뚤어져 있는데 나가는 추간공 신경이 다 뚫려 있고 센터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넓은 경우는 신경 쪽이 안 눌리겠죠. 그럼 뼈 자체만 삐뚤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더불어 이제 영상이 깨끗한 케이스는 당연히 수술 필요 없고요. 뼈만 보고 수술할 필요는 없고, 협착증이 심하고 중심간 협착증, 추간공도 심한데 너무 많이 막혀 있는데 삐뚤어져 있어요. 단 환자분이 증상이 별로 안 심해. 엉치만 좀 아프고 잘 걸어 다닌다. 파행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 수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 척추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술의 적응 기준이 사진과 영상을 일치시켜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잘 걸어 다니고 저리기만 하는 정도면 수술은 아직은 시기가 안 온 거예요. 단 이제 협착증도 심하고 걷지도 못하고 한다면 수술이 좀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주사나 시술 같은 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하는 거고, 만약에 영상이 꽉 막혀 있는데 증상이 하나도 없다, 그럼 당연히 수술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파행이라는 증상이 제일 중요하고, 영상이 깨끗한데 못 걷는다 그러면은 다른 병일 수 있습니다. 전방전이증이 아니고. 그래서 원인 자체를 제대로 찾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근데 이분은 같은 경우는 증상이 안심하신 것 같으니까 수술은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 하시고 척추에 쓰는 약, 뭐 오팔몬 같은 약 그거 드시면서 관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술하지 마세요. 네.
아, 룰루님, 감사합니다. 그 비욘디에서 제가 방송을 한 3년 전부터 한 1년 반 했는데 비욘디 덕분에 말이 좀 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말을 잘 못했는데 수줍을 많이 타고. 네, 좀시자님,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근처관이 석회성 건염이라 하네요. 크기가 커서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이 무서워 충격파만 받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관절 가동 범위 좁아서 불편감이 있습니다. 제거하는 수술이 좋을까요? 석회 제거 수술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석회는 이게 그 우리가 뭐로 표현하면 되죠?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가격이 올랐다가 끝단 내려오잖아요, 그죠? 파도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 제일 많이 보였을 때가 끝단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내려옵니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상 제일 안 보였을 때 통증이 심하고 엑스레이상 제일 크게 보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입니다. 떨어집니다. 통증이.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는 안 되는 거는 주사 치료로 하고 오히려 유착성 관절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하고 운동 치료 하시고 본인이 안 되시면 도수 받거나 의사 통해서 이렇게 브리스망이라는 치료 있거든요. 그거 받으시고 수술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단 석회관절 수술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이게 석회가 너무 커가지고 그 회전근개 쪽을 다 먹은 경우 있죠. 그거 제거하면 덩어리가 없겠죠. 팔이 안 들어올려져. 그럼 수술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진단은 일단 정확 엑스레이만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것저것 치료해보다 안 되면은 MR 찍어보고 혹은 초음파 보고 진단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보고 바로 뭐 수술해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깨는 예를 들어 수술한다면 한 5일 정도, 일주일 안쪽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네, 레몬사인님, 요즘도 허리가 뻐근하고 무리가 되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어서 디스크 초기라고 합니다. 디스크는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그 예전에 비욘디에 그도 출연하셨던 그 지금 어디 선수촌병원 계시나? 그 이동엽 원장님이 책을 내셨는데 저 인상 깊었는데 책 제목이 허절수마 허리 디스크 절대 수술하지 마라. 저는 그게 아직도 좀 인상 깊었는데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디스크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제 두 가지, 발목이 완전 처지는 경우, 그리고 대소변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그 경우 빼고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통증은 내가 못 버티겠다면 일단은 버티십시오. 버티면은 언젠가는 나아지니까 허절수마 기억하세요. 허절수마. 디스크 수술하면 안 됩니다. 어디 쪽인지 모르겠네요. 저희 병원 오세요. 한번 오시면 제가 잘 봐드릴게요. 그리고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 측만증이 있나요?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50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20, 30도 정도 되면은 보조기, 나이트 보조기, 15세 미만은 나이트 보조기 하고 한 8도, 10도 안쪽이면은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자세히 반듯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거 빼고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측만증은 각도 자체가 많이 휘어져 있는,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퇴행성 측만증이 있는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는 추간공이 막히는 경우인데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경우 증상이 있을 경우 수술을 하게 되죠.